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장재형 팀장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마케팅과 SNS 광고 구조 및 캠페인 세팅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의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NS 광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 광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서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상에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와 링크드인, 트위터와 같은 광고 플랫폼도 있겠지만 대부분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하실 수 있다면 다른 모든 SNS 광고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광고 운영 시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운영 시에 가장 중요한 타겟팅이 그에 맞춰서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광고 캠페인 목표가 동영상 노출이 된다면 페이스북은 기업의 마케터가 설정한 타겟 오디언스 중에서 자사의 동영상을 조회하고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에게 우선적으로 광고를 노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설정과 예산을 어떠한 스케줄링을 가지고 소진할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할 때 중요한 기본적인 타겟팅과 조금은 고도화된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면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광고 소재 중에서 주로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3가지 유형의 광고 소재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SNS 광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NS 광고 플랫폼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든 기능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미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통해 제품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비즈니스 페이지가 없다면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 없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는 사전에 미리 생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에서 가장 중요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기업이 광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광고 목표를 제공합니다. 아래가 주요 예시인데요. 첫 번째로 동영상 조회수 늘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경우 페이스북은 광고 타겟팅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광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타겟팅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동영상 조회당 비용이 가장 낮을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광고 캠페인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은 마케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문의를 남기는 것을 원하신다면 웹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기는 유저들의 웹사이트 행동이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전환을 캠페인 목표로 설정할 경우 페이스북은 주어진 캠페인 예산 안에서 더 많은 문의 남기기 혹은 다른 말로 문의당 비용이 가장 저렴할 것 같은 유저들을 우선시하여 자동적으로 타겟팅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환 최적화 타겟팅이 중요한 이유는 클릭 최적화 캠페인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환 최적화 타겟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알아서 타겟팅을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많이 하는 클릭 최적화 타겟팅을 우선시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은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광고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특성상 미스클릭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전환수보다 미스클릭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전환보다는 유저의 의도가 더 낮은 클릭 레벨의 사람들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전환 최적화 타겟팅이 클릭 최적화 타겟팅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 최적화를 광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전환 행동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자바스크립트로 된 별도의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이트에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웹마스터에게 요청을 하면은 페이스북 픽셀 코드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예산 설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페이스북 광고 비용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도 일정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페이스북 광고에 10만원만 투자하실 수도 있고 하루에 만원만 투자하실 수도 있고 3천원만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결정 방식은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카카오 모먼트와 같은 카카오 광고 플랫폼, 구글 애즈를 포함한 구글 광고 플랫폼들, 페이스북, 링크드인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광고 예산을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광고 에이전시와 협업하게 될 경우
광고 에이전시가 부득이하게 높은 비용을 스타팅 비용으로 책정한다면은 이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일매일 1단위 기준으로 얼만큼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 혹은 하루에 100,000원 혹은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 1000만원까지 설정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광고 비용이 소진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옵션으로 총 예산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별도로 정하고 싶으시다면은 종료일을 정하신 다음에 그 종료일까지 총 예산을 얼마만큼 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일간 광고를 진행하실 것이며 총 예산은 200만 원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하루 평균 20만 원의 광고 예산이 소진되게 됩니다. 다만 평일과 주말에 따라서 페이스북 트래픽 양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총 예산인 200만 원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소진 일정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거나 종료일 없이 하루 설정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요일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일 혹은 주말에만 광고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들의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서 고객 문의가 바로 오게 되는데 주말과 평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고객 문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 응대가 가능한 시간대만 광고를 따로 타겟팅 시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고 효율을 보면서 새벽 시간에는 만약에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에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새벽 시간에는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설정과 예산 설정을 통해서 보다 같은 예산 안에서 더 많은 효과, 즉 전환수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타겟팅은 지역, 나이, 성별, 언어, 관심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타겟팅의 경우 특정 국가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여러 개의 국가를 단일하게 혹은 복수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특정 도시 단위의 지역 타겟팅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에서 특정 주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런 식으로 영어권 국가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연령 타겟팅이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10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을 비교적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세부터 45세까지의 연령 타겟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축적된 고객 장부 데이터나 바이어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이 사람들의 연령대를 아실 수가 있다면은 이 이외의 연령들은 굳이 광고 노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바이어의 연령대가 35세부터 45세라면은 그 이외의 나이대는 페이스북 광고로 노출하는 게 광고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좁히면서 광고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 타겟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자에게만 광고를 노출하거나 남자에게만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성별에 노출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스페인어 유저만 스페인어를 쓰는 유저들만 타겟팅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영국에 사는 영어권 유저만 광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면서 외국인을 타겟팅하고 싶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지역이면서 추가적으로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는 제외 처리 타겟팅을 통해서 그러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사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타겟팅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타겟팅이기도 합니다. 이 관심사 타겟팅은 특정 유저들이 페이스북에서 한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분류하고 이러한 유저들은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토대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추천은 관심사 타겟팅은 비교적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반영할 수 있는 관심사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관심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관심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은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 최적화 타겟팅에 보다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고도화된 타겟팅으로 리타겟팅이 있습니다. 리타겟팅의 의미는 다시 타겟팅한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기업이 만약 잠재 고객 혹은 고객의 이메일 주소 리스트라든지 혹은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이들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이미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일주일간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최근 180일 동안, 즉 최근 6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B2B 기업에서는 주로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리타겟팅 광고에 노출되는 유저들은 이미 기업과 관계를 맺었거나 기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다른 타겟팅에 대비하여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할 때보다 타겟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광고비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즉, 한 달 동안 5만원 미만으로 페이스북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방문자 데이터, 이메일 주소 리스트가 소기업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리타겟팅 예산이 더 커지긴 하지만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가 일반 대기업보다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면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뉴스피드와 인스타그램 피드가 가장 유리한 유형의 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위주로 광고 지면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캠페인의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적인 지면 설정을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지면이 최적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광고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광고 소재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제작하실 수 있는 소재는 이미지 광고 소재인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이미지 광고는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미지로 기존 게시물을 부스팅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소재의 유형에 비해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에 처음 광고를 시작하신다면 페이스북 이미지 광고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광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디오 광고 소재는 페이스북 뉴스피드 또는 스토리에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 콘텐츠가 아직 없으시다면 별도 제작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미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업 제품 소개 동영상, 인터뷰 동영상 등을 모두 광고 소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은 비용으로 리타게팅 광고도 동영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rousel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rousel 광고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회전 문마인데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캐rousel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슬라이드형 광고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캐rousel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 10개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을 사용하여 한 제품 혹은 여러 제품의 다양한 장점을 강조하거나 혹은 모든 사진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대형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이미지 또는 비디오는 자체의 링크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래 광고에서 각 지금 쇼핑하기 버튼은 첨부된 이미지에서 특정 제품의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의 내용만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 광고는 꼭 비용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몇천 원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페이스북 광고를 아직 운영 중이지 않다면 초창기에는 적은 테스트 비용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타겟팅을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타겟팅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목표가 불명확해진다면 광고가 노출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리타겟팅과 전환 최적화 타겟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에이전시에게 페이스북 광고를 대행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지식은 담당자분께서 가지고 있으셔야 추후에 광고 에이전시와 소통을 하시거나 컨트롤할 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